안녕하세요. 자산운용가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뉴스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의 말을 믿고 주식을 샀는데 파란불이 켜지고, 반대로 내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나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보고 저거 괜찮네 싶었던 회사는 나중에 보니 주가가 10배나 올라 있던 경험 말이죠.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며 수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가끔은 제 아내가 백화점에서 사오는 물건이나 5살배기 제 딸이 사달라고 조르는 장난감에서 더 확실한 투자 힌트를 얻곤 합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이자 주식은 전문가보다 아마추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단언한 피터 린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을 부로 바꾸는 방법을 나누려 합니다. 더 이상 차트 앞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답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려운 재무제표와 금리 뉴스에 매몰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죠. 여러분이 의사라면 제약업계의 신약 동향을 누구보다 빨리 알 것이고 편의점 점주라면 어떤 과자가 불티나게 팔리는지 가장 먼저 알 겁니다. 그런데 왜 퇴근 후에는 전혀 모르는 바이오주나 반도체주를 검색하고 계신가요? 피터 린치는 이것을 등잔 밑이 어둡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소비 생활이 바로 최고의 투자 보고서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해준 피터 린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잠깐 짚고 가야겠네요. 그는 1977년부터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며 무려 27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연평균 29.2%라는 수치죠. 재미있는 건 그가 월스트리트의 책상에만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이들과 도넛 가게에 갔다가 맛있는 커피와 도넛을 발견하고 던킨 도너츠에 투자해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아내가 신은 스타킹을 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10배 수익 종목, 즉 텐베거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현직 자산운용가로서 이 부분에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수많은 제약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회사는 살 수 없고 3개월마다 실적을 보고해야 하니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기도 하죠. 게다가 남들이 다 사는 우량주를 샀다가 떨어지면 시장 탓을 할 수 있지만 이름 모를 중소형주를 샀다가 떨어지면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오히려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진짜 좋은 기업을 골라 쌀 때 사서 묻어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종목을 발굴해야 할까요? 피터 린치는 쇼핑몰을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월가의 분석가보다 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 5년 사이 우리 주변에 급격히 늘어난 것이 무엇인가요? 전기차?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요가복? 저 같은 경우 5년 전 아내가 이 브랜드 레깅스가 정말 편해 라며 매일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기업의 주식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그 기업은 몇 년 새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열리는 곳, 그곳에 텐베거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아는 회사를 산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저성장주입니다. 이미 다 커버린 거대 기업들이죠. 전기료나 통신비처럼 안정적이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좋겠죠. 둘째, 대형 우량주입니다. 코카콜라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죠. 낭할 확률은 적지만 단기간에 10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자산운용을 할 때 포트폴리오의 허리를 담당하는 친구들이죠. 셋째는 고성장주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녀석들이죠. 연 20, 25%씩 성장하는 작고 강한 기업들입니다. 앞서 말한 생활 속 발견에서 찾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들입니다. 넷째는 경기순환주입니다. 자동차, 철강, 화학처럼 경기에 따라 수익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업들이죠. 이건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다섯째는 회생주, 망해가다 살아나는 기업이고 마지막 여섯째는 자산주입니다. 숨겨진 부동산이나 특허 같은 자산이 많은 기업이죠. 여러분이 산 주식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분류만 제대로 해도 투자의 반은 성공입니다. 유형을 파악했다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는 과거의 기록일 뿐입니다. 피터 린치는 2분 안에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회사의 스토리가 단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는 획기적인 신제품 A를 만들었고 이것이 경쟁사보다 30% 싸며 현재 시장 점유율이 5%에서 20%로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이익이 늘 거야.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오를 것 같아서 가는 이유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재미있는 건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완벽한 주식의 조건들이 조금 엉뚱하다는 겁니다. 회사 이름이 지루하거나 우스꽝스러우면 더 좋다고 합니다. 따분한 사업을 하거나 뭔가 혐오감을 주는 사업,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나 장내업이라면 금상첨화죠. 왜냐고요?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폼나는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따분한 기업은 기관들의 관심 밖에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망들을 쳐다보지 않을 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다이아몬드를 줍는 것, 그게 바로 가치 투자입니다. 이제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시장의 심리를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피터 린치의 유명한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파티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인 저에게 다가와서 주식은 위험해요. 요즘 누가 주식을 하나요? 라며 치과 의사에게 가서 충치 이야기만 한다면 이건 시장이 바닥이라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주식에 관심이 없고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반대로 파티의 모든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고 묻거나 심지어 치과 의사가 저에게 와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증거, 즉 꼭지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동창회나 모임에서 주식 이야기 안 하는 곳이 없었죠. 모두가 주식 전문가가 되어 떠들 때 현명한 투자자는 조용히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합니다. 대중의 흥분과 반대로 움직이는 용기, 그것이 부의 마인드셋입니다. 하지만 이론을 알아도 실전은 무섭습니다. 주가가 20%, 30% 폭락하면 뇌가 마비되는 것 같죠. 피터 린치는 말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건 지성이 아니라 배짱이다. 역사를 보면 시장은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는데 주가만 떨어졌다면 그것은 세일 기간입니다. 백화점 명품이 50% 세일하면 줄을 서서 사면서 왜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 반토막 나면 도망치나요? 하락장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2의 누구를 찾는 겁니다.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애플. 이런 수식어가 붙은 기업치고 원조를 뛰어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 다각화를 조심하세요. 다각화가 아니라 다각화입니다. 잘하던 본업은 놔두고 갑자기 유행하는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 있죠. 뜬금없이 바이오 진출, 코인 사업 진출. 이런 기업들은 보통 끝이 좋지 않습니다. 본질에 충실한 기업을 찾으세요.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파는 것입니다. 언제 팔아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고 파는 건 꽃은 뽑아버리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격입니다. 매도해야 할 때는 딱 하나. 내가 이 주식을 샀던 이유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성장할 줄 알았던 신사업이 실패했거나 경쟁사가 너무 강력해졌거나 기업의 재무 상태가 구조적으로 나빠졌을 때죠. 주가만 보지 말고 기업의 내용을 계속 추적 관찰해야 합니다. 이를 스토킹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터 린치조차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가 산 종목 중에서도 상장 폐지된 것들이 있었죠. 중요한 건 10개 종목 중 3, 4개가 실패하더라도 1, 2개의 텐베거가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식은 복권이 아닙니다. 기업의 성장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당장 HTS를 켜지 마세요. 대신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보세요. 아내가 어떤 화장품을 집어드는지, 아이들이 어떤 과자 앞에서 멈춰서는지, 사람들이 어떤 매장에 줄을 서 있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지, 주가는 어떤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바로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힌트를 얻으세요. 거래처 중에 일 처리가 정말 똑부러지는 회사가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회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장비 중에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나요? 전문가들은 모르는 현장의 생생한 정보가 여러분에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월가의 영웅들을 이기는 유일한 비법입니다. 저도 자산운용가지만 제 개인 자산의 가장 큰 수익은 화려한 금융공학이 아닌 제 딸아이가 좋아하던 캐릭터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아빠로서 아이와 놀아주며 알게 된 정보가 펀드 매니저로서 분석한 정보보다 더 큰 수익을 준 거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을 따뜻한 호기심으로 바라보세요. 투자는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내일 당장 폭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는 말이 있죠. 기업이 돈을 벌고 성장하는 한 주가는 결국 따라갑니다. 흔들리는 건 주가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뿐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업의 가치를 믿으세요. 그것이 제가 그리고 피터 린치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주식에 손대지 말고 생활 속에서 아는 기업을 찾아라. 둘째, 주식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업의 성장 스토리를 확인하라. 셋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배짱을 가져라. 이 원칙만 지킨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월가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모르고 하는 것이 위험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눈을 투자자의 눈으로 바꿔보세요. 세상이 온통 보물창고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오늘 영상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의 템베거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